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방산 시장은 유럽과 미국이 철저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과 신뢰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들이 곧 세계의 표준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런 강대국들이 지배하던 방산 시장에 조용히 도전장을 내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조용히 세계의 판도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그 작은 나라가 방산 강국이 된다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절하하며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로 세계를 지킨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그가 한국 땅을 밟은 그날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가 믿었던 강대국의 절대 우위가 무너지는 순간 세계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꾼 걸까요?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 그리고 세계가 경험하게 될 거대한 변화,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시작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리베라입니다. 나토 방산전략기획본부의 부국장으로 세계 각국의 방산 기술을 분석하고 최적의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근무한 지 15년이 되어가는 지금, 저는 나름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서방 국가들이 만들어낸 무기 체계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해왔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검증된 경험과 오랜 실전 경험은 결코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값진 자산이라고 믿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은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대리석 테이블을 둘러싼 10명의 전략가들이 다음 분기 방산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지요. 제 앞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최신 방산기술 동향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관인 로버트 국장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소 과묵하던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다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까지. 그리고 이제 몇몇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방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멈춘 듯 했지만 제 입에서는 작은 비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한국이라니, 그 작은 아시아 국가가 유럽과 미국의 방산 시장을 위협한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저는 바로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들의 기술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실전 경험도 부족합니다. 한국산 무기로 싸우는 나라는 결국 전쟁에서 패해 멸망할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눈치였지만 로버트 국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실망감이 비쳤습니다. 알렉스, 넌 언제나 고집이 세지. 자네의 확신이 너무 강해서 때론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 같군. 하지만 이번엔 자네가 틀렸을 수도 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판단을 보류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는 며칠 뒤 로버트 국장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지요. 테이블 위에 한국행 출장 서류를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방산 기술을 확인해보게. 보고서가 아닌 자네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라고. 내심 황당했지만 상관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출장을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의 기술이 별 볼 일 없을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아시아 여행이라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위안했습니다. 이런 시간 낭비보다는 제 책상에서 진짜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말이에요. 출국 전날 밤, 저는 브뤼셀 시내의 한 고풍스러운 펍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크나무 테이블 위에는 벨기에 맥주가 가득했고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례로 잔을 기울이며 업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제 한국 출장으로 넘어갔지요. 한국 방산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마르코가 물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니, 웃기는 소리야.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저급 기술일 뿐이라고. 그들에게는 수백 년의 전쟁 경험과 기술 발전 역사가 없어. 오히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모방한 것이 대부분일 거야. 동료들도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특히 영국 출신의 제임스는 더 강하게 동조했습니다. 세계 방산 기술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이 이끌어왔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 서방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강했지요. 그날 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절하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는 아직 모른 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 출장이 얼마나 무의미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수십 년은 더 필요할 거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뒤의 일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표면적으로는 인상적인 수치들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통계는 조작될 수 있고 보고서는 과장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나라로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지요. 제가 얼마나 큰 우산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이 여정이 단순한 출장이 아닌 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넓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 세련된 디자인의 인테리어,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제 편견을 바꿀 수 없었어요. 현대적인 공항이 방산 기술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한국방위사업청의 김태우 박사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와 대화했습니다. 리베라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베라 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오히려 저를 짜증나게 했지요.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역사도 짧고 실전 경험도 부족한 나라가 어떤 기술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품으며 그를 따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현대적인 도시 풍경은 인상적이었지만 방산 기술은 전혀 다른 문제지요. 표면적인 발전과 핵심 기술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지만 진정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정에 따라 경기도에 위치한 K9 자주포 시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넓은 시연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장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군 장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K9 자주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요. 전술적 이동성, 화력의 정확도, 신속한 대응 능력 등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내심 이제 와서 자주포 기술이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했어요. 자주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완성된 기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시연이 시작되기 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된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수준일 테니 적당히 칭찬하고 브뤼셀로 돌아가자. 그러나 시연이 시작되자 제 생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시연장 건너편에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고 K9 자주포가 첫 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귀마개를 단단히 착용하고 관람석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K9 자주포의 발사 속도와 정확성은 저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40km 떨어진 목표물을 단 한 번의 조준으로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지요. 이게 한국 기술이라고? 믿기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속 발사 시 목표물 간 전환 속도였어요. 첫 번째 표적을 명중시킨 후 불과 30초 만에 다른 위치의 새로운 표적으로 조준을 변경해 다시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런 빠른 전환 속도와 정확도는 제가 알고 있던 서방의 자주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었지요. 특히 사격 후 즉시 위치를 변경하는 발사이동 전술의 신속함은 실전에서 엄청난 생존성을 보장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시연을 지켜보았어요. 의심은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지요. 시연이 끝난 후 저는 K9 자주포의 내부를 직접 살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디지털화된 명중률 계산, 승무원의 편의성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특수 설계된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컴퓨터 모델을 통해 구축함의 기동성과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했어요. 특히 다중표적 추적 능력과 통합 방어 시스템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해군 기술보다 진보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충격을 받았지요. 이런 수준의 기술이 한국에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다음 날이었어요. 한국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넓은 연구시설에 들어서자마자 최첨단 장비와 바쁘게 움직이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직접 목격했지요. 한 번에 여러 무기 시스템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효율성, 품질 관리의 철저함, 그리고 신속한 프로토타입 개발 능력까지.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최고를 목표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장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10년 걸린다고 하면 우리는 5년 안에 해내려고 노력하죠.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진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역사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했을까? 그들이 가진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소 한쪽에 마련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협력 모델은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융합되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혁신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 실제 해양 환경에서도 이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내일 있을 부산 해양방어 훈련이 더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심장이 뛰는 듯한 기대감을 안고 저는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비결이 무엇일지 생각했어요. 잘 정비된 선로를 따라 시속 300km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의 승차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고속철도 기술도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그들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더 깊어졌지요.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부산에 도착했고 저는 바로 해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마주한 기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여러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해군이 주관하는 해양 방어 훈련을 참관할 예정이었지요. 방문객 센터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받은 후 김태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바다에서도 한국이 강하다고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제 말에 김 박사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그는 이미 무엇을 보여줄지 확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곧 우리는 해군 경비정에 승선했어요. 탁 트인 바다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항해하자 훈련 해역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 보였지요. 웅장한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의 전투함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거리에서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작전 센터로 안내받았어요. 이곳에서는 훈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었어요. 구축함은 10km 밖에서 발사된 표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해야 했습니다. 작전 센터의 대형 스크린에는 구축함의 움직임과 레이더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훈련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까다롭고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미사일 방어는 육지와 달리 날씨, 해상 상태, 선박의 움직임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과제였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제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서방의 이지스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이지스 시스템은 원래 미국이 개발한 해상 방어 시스템이었지만 한국은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버전을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과연 그 차이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성능은 어떨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훈련용 표적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미사일 궤적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었고 동시에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구축함은 표적 미사일을 놀라운 속도로 탐지했고 즉각 대응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었지요. 이는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실전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정확도였어요. 미사일은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물체가 만나는 순간 작은 폭발과 함께 표적이 사라졌지요.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스템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선 인공지능이 적용된 첨단 시스템임을 암시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한국 해군 장교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검은색 제복을 입은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제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기술력과 정밀한 시스템의 결과였지요. 이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본 개념은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참고했지만 탐지 알고리즘, 통합 시스템, 그리고 대응 속도는 모두 한국 기술진이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다중표적 추적 능력은 기존 시스템보다 30% 이상 향상되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훈련의 두 번째 단계로 무인해상정과 드론 시스템의 연합작전이 시작되었어요. 물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무인해상정 세대와 공중에서 정찰하는 드론 5대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복잡한 작전을 수행했어요. 드론이 정찰 정보를 수집하면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무인해상정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무인해상정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 대응하여 표적을 제거하는 방식이었지요. 이 모든 과정은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되었지만 각 장비들은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에서도 각 무인 시스템은 사전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에 따라 임무를 완수했어요. 이건 마치 미래 전쟁을 보는 것 같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이미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은 우리 방산 기술의 핵심 축이지요. 훈련이 끝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어요. 넓은 방에는 대형 스크린이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고 훈련에 참여한 장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지휘관이 훈련 결과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방금 본 광경을 떠올렸어요. 간결하고 명확한 브리핑에서도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첨단 기술, 정밀한 시스템, 그리고 미래지향적 전략, 이 모든 것이 한국에 있었다니요. 브리핑이 끝난 후 김태우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베라 씨.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부산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어요. 대형 원탁에 둘러앉아 우리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주가 몇 잔 오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편안해졌지요. 그들은 한국 방산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짧은 시간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는 제 질문에 한 임원이 대답했지요.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안보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끈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상황을 한계가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독특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 대기업의 투자력, 중소기업의 전문성,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의 혁신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지난 3일간 보고 들은 것들을 되새겼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브뤼셀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그들의 비전과 열정, 그리고 빠른 혁신 속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나토 본부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상관에게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할지 생각했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버트 국장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큰 창 앞에 서서 브뤼셀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의 발소리에 그가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됐나, 알렉스? 한국은 어땠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들의 자주포, 구축함, 무인 시스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로버트 국장은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자네가 눈을 떴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주저없이 제안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나토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로버트 국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알렉스,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게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게. 이렇게 저는 나토와 한국 사이의 협력을 추진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정보 교환 수준이었지만 점차 더 깊은 협력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한국방위사업청과 주요 방산업체들과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양측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조직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한국 측의 전문성과 열정에 감명받았어요.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최첨단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방어, 무인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되었어요. 이는 모두 미래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술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공동 방위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지요. 동유럽 국가들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통합 시스템 개발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한국의 기술적 리더십은 더욱 명확하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비용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 측면에서 모두 뛰어났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국가들이 운용하기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었지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을 이제는 동료들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독일 대표가 회의 후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처음에 당신도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다고 하더군요.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까? 저는 커피를 마시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 시스템의 성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끊임없는 혁신의 정신이요. 한국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입니다. 그들은 방산 기술의 미래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과 나토의 협력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인력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기 시작했지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저항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의 도입이 자국 방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것을 우려했어요. 영국의 한 방산업체 CEO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반발을 보며 제 안에 있던 옛 편견의 잔재가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확신했고 이런 저항이 단지 시장 보호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과감한 제안을 했어요. 나토 비밀연합훈련에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직접 투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시스템, FA-50 전투기 등을 실전 상황에서 테스트해 그 성능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지요. 이렇게 하면 모든 의심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합시다. 성능이 말해줄 것입니다. 제 주장에 반대파들은 반발했지만 로버트 국장의 지원으로 결국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어요. 다음 달에 노르웨이 북부에서 열릴 대규모 나토 연합 비밀훈련에 한국 무기 시스템이 참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그들의 철저한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감명받았습니다. 노르웨이의 극한 기후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는 특별히 개조되고 테스트되었지요. 추운 기후와 험난한 지형은 한국 무기 시스템의 내구성과 적응력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훈련에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참관단도 초청했어요.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들이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기술의 국제적 대비와도 같은 자리였지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저는 로버트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방산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훈련 당일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에 눈 덮인 훈련장에는 각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관람대에 자리를 잡고 훈련의 시작을 기다렸지요. 모든 시선은 한국 무기 시스템에 집중되었어요. 과연 그들은 혹독한 북유럽의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처음 몇 시간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무기들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K9 자주포는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그 어떤 기술적 문제도 없이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천무 시스템은 복잡한 지형에서도 정밀한 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환경에서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지요. 특히 FA-50 전투기의 저공 비행과 정밀 폭격은 모든 참관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완벽한 작전 수행이었어요. 참관단 중 한 미국 장성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기술인가요? 정말 놀랍군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방산 기술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연합훈련이 끝난 후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모든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고 작전 수행 능력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제는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지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는 한국과의 합작 투자를 제안했고 독일 기업들도 기술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훈련 결과 보고회에서 저는 전례 없는 발언을 했어요. 모든 참가국 대표들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세계 정상급입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훈련은 그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언은 나토 내부는 물론 세계 방산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방산 강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이후 나토는 한국을 주요 방산협력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나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회원국이 이런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는 의미였지요. 저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가장 큰 비판자였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제 변화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고 자부했지요. 여러 회의와 협상 끝에 나토와 한국은 역사적인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이 협정은 공동연구 개발, 기술 교류, 훈련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유럽 방어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에 수출되었고 천무 시스템은 동유럽 국가들의 방어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나토의 공중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지요. 저는 이런 협력을 통해 나토의 방어 전략을 한층 강화하는 데 집중했어요. 특히 한국의 최첨단 레이더 및 탐지 시스템은 유럽의 방공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지요.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발전시켜온 한국의 사이버 방어 기술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방산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백 명의 방산 전문가들과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방산 기술의 지형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혁신을 이끄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이미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연설 후 많은 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크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진실은 항상 편견보다 강합니다. 제가 직접 한국의 기술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그들을 과소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모델로 한 방산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소국가들에게 한국은 효율적인 국방력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 수준의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지요.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방산 발전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기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군사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뀐 것은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지요. 이런 변화는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년간 구축해온 서구 중심의 방산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이런 변화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확신했어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하고 결국 그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로버트 국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알렉스, 자네가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한 덕분에 나토의 방어 전략이 크게 강화되었네.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시간이야.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 저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나토의 공식 파트너 국가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이겠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로버트 국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 제안을 나토 이사회에 가져가 보자. 그렇게 한국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비유럽 국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일본, 호주와 같은 전통적인 서방 동맹국들도 이런 지위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는데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중요한 위치에 오른 것은 그만큼 그들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글로벌 유행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중동 국가들은 이미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었고 유럽에서도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9 자주포 수백 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했지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원한다는 것이었지요. 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한국 방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비용 효율적인 방산 솔루션은 제한된 예산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이들 국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어요. 특히 자체적인 방산 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술 이전 정책은 이들 국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변화하는 글로벌 방산 환경과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나토 회원국 대표들과 국제 방산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지요.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를 지키는 방산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산 시대의 시작이며 우리는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래의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혁신적인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세미나 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심지어 영국과 독일의 대표들까지 모두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지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기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방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나토와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양측의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할 때마다 저는 이 도시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놀라곤 했어요. 매번 방문 때마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의 속도는 한국의 방산 기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지요. 한국 방문 때마다
저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절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음 단계, 다음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시스템, 다음에는 우주 방위 기술, 그 다음에는 양자 암호화 통신 시스템. 끊임없는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결합한 차세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인간 조종사 없이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 완전 자율형 지상 전투 로봇,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는 인공지능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개발 중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들은 정말 멈추지 않는구나. 항상 앞을 내다보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이런 도전 정신과 혁신 문화가 그들을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서방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는 것이었지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앞다투어 수주를 요청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중동과 유럽을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한국의 기술을 원했지요.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시장인 아프리카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랫동안 구식민지, 강대국이나 러시아, 중국의 무기 시스템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의 성장 모델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길 희망했어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위치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요. 아프리카 연합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걸어온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술력만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모델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침내 나토 본부에서 중요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협의 끝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되었어요. 이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자부심을 안고 연설했지요. 한국은 이제 세계를 지키는 방산의 핵심입니다. 그들과의 협력은 우리 모두에게 더 안전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오늘의 협정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 관계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처음 한국 방문 당시의 생각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를 배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의 중요성이지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세계 방산 시장의 주도권이 영원히 서방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세계는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태우 박사가 제게 물었어요. 리베라 씨, 이제 한국 방산 기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은 방산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인식의 대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지요.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군사 기지와 훈련장에서는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어요. 중동의 사막, 유럽의 숲, 아프리카의 초원. 이제 어디서나 한국의 기술력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지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세계 방산 시장에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 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K9 자주포의 모형이 놓여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 항상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혁신과 발전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가장 큰 배움이 온다는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 체계는 수많은 국가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무기의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과 함께 평화를 지키는 철학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위한 기술, 평화를 위한 혁신이라는 가치를 말이지요. 최근에는 한국과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차세대 통합 방위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방위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유럽의 전략적 깊이가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지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과거 제가 의심했던 그 나라의 기술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끔 미소 짓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국 방산 기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이제 우주 방위 시스템, 양자 암호화 통신, 자율 전투 로봇 등 미래 전장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세계는 한국의 다음 혁신이 무엇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요. 처음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그저 형식적인 방문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여정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정이 세계 방산의 새 역사를 여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던진 도전장,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혁명적 변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의 승리, 그리고 평화를 향한 인류의 여정에서 한국이 맡게 된 새로운 역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 알렉스 리베라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로서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가장 큰 혁신이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을 누군가는 그저 작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기술력으로 맞설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라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땀방울과 치열한 도전이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나토의 전략 지도를 바꾸고 유럽과 중동, 그리고 새로운 시장까지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뒤집히고 방어의 개념이 다시 쓰여질 때 그 중심에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선명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강철 같은 기술력,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닌 세계가 인정한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지킴의 지킴이 민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슴 펴고 당당하게 힘찬 하루 되세요.